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뢰가는 공동체 활동 사전, 슬기로운 공동체 기술 라디오 토크쇼 2부 시작합니다. 네, 앞서 1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혹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아산시 곳곳의 시민분들이 본인의 경험과 삶을 나눠주는 시간, 특히 회계와 정산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2부에서도 역시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자치행정과 임태혁입니다. 2019년에 그 사회적 경제과에서 그 마을 공동체 관련된 업무를 했어서 그 대표님이 연락 주셔서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사회적 경제과의 김학겸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담당 주무관으로 있고요. 저도 이제 초대해 주셔서 반갑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무 중에 두 분 다 바쁜 걸음 해주셨고요. 네, 우리 동그라미 여인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공동체 누리보듬 대표 김장심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1부에서도 보시면 2019년, 2021년 시간적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019년이 그 아산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혹은 활동들이 농촌에서 도시 쪽으로 이양되는 시점이었고 2020년도부터 아산시에서 공동체 활동 자체를 농촌형과 도시형을 분화해서 아예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마을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낯설었었고 뭐 권역 사업이다 막 온 그런 행정 용어들이 너무 낯설어서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제가 기대했던 마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어떤 편견 아니면은 이미지를 깨고 너무나 친절하게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셨어가지고 저희가 좀 더 공동체 활동에 매진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2019년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일찍 오셔서 앞에 일부 진행되는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셨잖아요. 네, 일단 임태혁 주무관님부터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까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하게 돼서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까먹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얘기 들으니까 그때 제가 신규 때 업무를 했었는데 다시 그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일부에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업무할 때 내년에는 이런 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굉장히 그 추억 돋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 아까 이현경 사무국장님도 오시자마자 태혁 주무관님이 온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발로 뛰면서 많이 찾아줬던 주무관님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학겸 주무관님은 이따 다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임관회에서 신교로서 일을 했었고 이 용어 자체가 참 주는 느낌이 그래요. 보조사업자분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저 말이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나같지 않은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되게 거리감 느껴지고. 근데 행정에서는 사용하는 또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방법 아니면은 방편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학겸 주무관님은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체 구성원분들이 이제 회계 교육이나 이런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런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이런 애로사항들을 내년에 제가 이 업무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어떻게 이제 받아서 반영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갈까 이런 방향성을 좀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언제 여기 공동체 팀으로 오셨죠? 박겸 주무관님. 저는 작년 2020년 11월 이제 16일 중순에 왔죠.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리고 올해를 보내고 내년에 어디로 가실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 네. 부분이 사실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시민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 한 해를 동고동락하면서 뭔가 갔던 주무관님이 내년에 그 자리에 없다는 거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 업무를 새로 다 해나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나 나의 어떤 업무 피로도 혹은 공동체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두 분 다 마찬가지로 해주신 말씀은 소통 창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차후에 낫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정심 대표님은 행정은 아니시지만 네. 올해 2021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저 공동체 사업에서 유일하게 나무 단계 3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누리보듬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말씀을? 아까 일부에 진행하면서 네. 다른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물론 네. 강력하게 의사 표현도 하셨어요. 네.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 3단계 대표로서 여기 있고 또 지금 두 분 행정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하고 싶은 말 또 있으실지. 저희는 1, 2단계 때는 여기 앉아 계신 이재현 대표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정산을 작년부터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들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고, 조금 아쉬웠던 게 회계 교육은 저희도 매년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는데 정말 교육장에 일렬로 앉아서 한 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 적는, 하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선뜻 여쭤보기 힘든 교육들이라서, 저도 이게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하고 그 교육장을 벗어난 기억이 한 2번 정도 있는데요.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오늘 또 이제 주무관님들을 뵈니까 네.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회계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민관이 같은 자리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영환 과장님 뭐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시지만 내년도 회계교육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분기별 혹은 레벨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말씀 나눠볼게요. 두 분 주무관님이 신규일 때 이 업무를 시작을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좀 그 말씀도 듣고 싶어요. 제가 2019년에 정심 대표님도 계시지만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하고 나서 회계 업무와 관련된 정산이 이루어질 시즌에 신규로 오시는 거거든요. 사실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태혁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르시죠. 4월. 네. 네. 시즌이 좀 다르게 오시긴 했는데, 작년도 김정호 주무관님도 그랬고, 올해 김학겸 주무관님도 이 정산과 회계의 스트레스가 최대로 폭증하는 시점에 딱 임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인은 어떠했는지 좀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진짜 처음 들어오자마자 옆에 책상 옆에 이제 정산 서류라고 해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100만 원당 1cm. 네. 100만 원당 1cm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근데 이제 업무가 바뀌면서 네. 김정호 주무관님이 이제 다른 팀으로 가시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하나도 모르니까 저희 물어보고 싶은데 그쪽도 다른 업무를 배우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정산할 때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저도 혼자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이제 회계 관련된 무슨 카페를 찾아가서 네. 보고 그거를 또 이제 회계과나 이런 감사위원회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서 또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 매뉴얼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반적으로 그 행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아니면 딱딱함에 대한 부담감, 불편함 이런 게 좀 큰 편이기는 해요. 저는 공동체 활동하면서 사경과 그 공동체 팀에서는 그 행정이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민의 경험이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멘토링을 진행하거나 했을 때 행정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아니면은 감정을 섞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멘토링을 갔을 때 저는 일단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더 감정적인 언사, 감정적인 표현들을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질문을 할 때 편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태혁 주무관님은 아까 4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산 업무 처음에 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사실 4월에 와가지고 그 정산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부 신청서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부 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직접 와서 내주시기도 하고 그 작성하실 때 모르시는 거를 저한테 전화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저도 잘 몰라가지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 계속 그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신규 때 되게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네네. 매뉴얼을 진짜 막 몇십 번씩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저는 교부 신청서부터 받았으니까 교부 네. 신청서부터 정산서까지 다 신규 처음에 야근하면서 봤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 걸 많이 봤었던 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산서를 처음 받게 되면은 네. 당황하긴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저는 업무 4월달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산 시즌 때 네. 만약에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때 오히려 빨리빨리 급박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사람이 막 열심히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정산 시즌 때 그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역량 강화하는데 좀 너무 한가할 때 들어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막 봐도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네. 저는 딱 교부 신청서 받을 때 들어와서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이런 재미가 있어요. 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대답, 의외의 상황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참고로 2019년에 마을만들기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그 마을대회준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때 회의를 11번을 연속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3년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그때 정말 불타올라서 민과 간이 다 불타올라서 살았던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의 어떤 그 처음 업무를 맡고 공동체 팀에서의 그런 걸 접했을 때 개인적인 소외나 어려움 아니면은 어떤 대처 방안, 뭐 개인 역량 강화까지 지금 얘기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다음에 갔는데 아니면은 연말에 뭔가 다른 업무로 갔을 때 행정 구성원이 다 바뀌어 있다. 네. 그 상황에서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뭐 다행히 대표님께서 워낙 잘 정리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학겸 주무관님 전에 계셨던 주무관님 정호 주무관님. 정호 주무관님하고 이제
그때 저도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네. 예, 작년이면. 근데 그 주무관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알아볼게요 하고 전화가 없었던 적도 있었고 네. 또 그걸 알아본다고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도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또 여러 군데 뭐 이제 다른 공동체 대표님들이라거나 아니면 작년에 저희 회계 봤던 분이라던가 이렇게 계속 소통을 다른 곳에서 답을 얻고자 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저도 역량 강화가 되지 않았나. 바쁠 때 정말 바쁠 때 모를 때 이게 일이 닥쳐오니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정말 진땀 날 때 되게 많았거든요. 진땀 나고 뭔가 소통할 수 없을 때도 되게 많고 답이 없을 때도 많았는데 네. 역량 강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역량 강화 네 글자가 참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프로포절이라고도 하죠. 제안서, 사업계획서, 프로포절 뭐 이름을 다양하게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작은 소액의 사업비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던 시즌에서 이제 막 그 단위가 커지잖아요. 단위가 커지고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행사와 구성의 인원과 행정적 도출해야 될 성과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 사업계획서 쓰는 쪽으로는 저도 역량 강화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데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은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태혁 주무관님은 네. 19년에 그렇게 여기서 떠나셔가지고 선장면 쪽으로 네. 이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부서 옮기시면서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저희 팀장님도 바뀌고 그 저희 팀원도 바뀐 지 2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저까지 바뀌어서 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인수인계서를 최대한 그 신규 직원이 봤을 때 알기 네, 쉽게 네.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부터 처음부터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인수인계 할 때 그 회계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라고 하면서 매뉴얼을 좀 많이 읽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량 강화 그것처럼 정산하면서 그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처음에 인수인계 하러 갔을 때 정산을 하나를 같이 저랑 같이 봐가면서 하자고 제가 이거 보면은 잘한 그 좀 약간 열심히 정리를 잘 해온 단체들 거 보면서 하면은 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모델 그러니까 모범적인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때 누리보듬 단체 그 정산서를 제가 그 전에 해놓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거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하면서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좀 신뢰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었고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세 분이 다 신규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뭐 그 이제 보면은 구성이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두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혹시 뭐 과장님하고는 별도로 얘기를 나누거나 그러신 게 있었을까요? 과장님이 그 저한테 인수인계서를 그 후임자 말고 네. 본인한테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말투를 되게 편하게 썼었거든요. 그 인수인계서에 네. 뭐 하길 바람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좀 말투부터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쓸 때 조금 부담이 되긴 했었어요. 네. 이게 행정에서는 해마다 순환보직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그 업무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습득과 인수인계에 있어서도 부담이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시민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적응을 해나가면 그 과정이 있지만은 그 업무를 알고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과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하시는 거는 많이 다를 것 같아서 특히 이런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 사업인데 네. 행정에서도 좀 시스템적으로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돼 있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학겸 주무관님은 그때 오셨을 때 그 인수인계 받은 내용 혹은 과정 중에서 공동체 활동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지원할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받으신 부분이 어떤 게 기억이 나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인수인계 받은 시점이 정산 시즌이다 보니까 네. 처음 들어오자마자 아까 임태혁 주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처음 들어오자마자 정산서를 처음 어떻게 정산하는 거다 네, 요거부터 네, 네.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산 서류가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다른 뭐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 정산부터 이제 인수인계를 받은 거죠. 처음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그리고 또 케이스가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 전임자 주무관님이 네. 다른 타 지역으로 가신 게 아니라서 같은 과에서 이제 팀 내 인사 이동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산 서류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 주무관님께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바로 옆에서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정산 서류를 볼 때 이게 옆에 일이 쌓여 있으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마음 때문에 정산 네네. 서류를 볼 때 이 공동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활동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서류 챙겼구나. 그치, 이 서류 그렇게 될 것 챙겼구나. 같아요. 네네. 이 회계 서류가 완벽하구나. 요거 위주로 봤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소통에 있어서 원활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아이들한테 간식을 차려주거나 뭔가 그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세요를 마음대로 못하고 먹지 마, 기다려, 맞춰야 돼, 이거를 해야 되는 과정을 여기서 똑같이 겪으시는 거죠. 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사람이 안 보이고 이들이 준비해온 정산 서류가 과연 나의 행정의 규정에 적합한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은 사라지고 종이만 남게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인상에 남습니다. 남고, 행정이든 민간이든 복 받은 시스템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나의 전임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앞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심 대표님은 앞서서도 잠깐 회계에 있어서 이거 어려움을 토론은 하셨어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우실 거라 제 짐작은 되는데 네. 혹시 이제 정산 쭉 하시면서 행정에 건의하고 싶으신 부분?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정산도 앱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앱이요? 네. 네, 저희 요즘에 뭐 그 서비스 센터 같은 부분에 보상을 받을 때도 대부분 앱을 통해서 굉장히 거래 명세표, 건적서, 뭐 그 카드 영수증, 사진 찍어서 올리는 시스템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문득 생각을 한 건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올해 뭐 작년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쭉 저희가 계속 누군가는 어느 시민은 회계를 해야 하고 네네.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조금 더 그냥 그 기업에서 계속 발빠르게 가는 것처럼 네. 회계 시스템이 조금 더 활동과 그 활동의 취지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중점을 맞추고 이제 간편화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꿈을 꿔봤습니다. 사실 실현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요즘에 컴퓨터보다 핸드폰으로 뭔가 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핸드폰에 온갖 기능이 다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정산을 간편하게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경험의 공유거든요. 이런 아카이빙이나 기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올해 숲과 나눔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 두 가지를 정산 과정에서 좀 비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면 숲과 나눔 정산서에는 사람의 활동이 들어 있었고, 저희 이제 보조금 사업에는 정산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과 나눔은 저희가 소액 사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정산에 대한 스트레스 거의 없이 저희가 사업 계획서 낸 것들의 취지에 맞게 해야지, 혹은 이것보다 더 나은 활동들을 해야지에 집중해서 했다고 한다면, 저희 정산 서류는 솔직히 돈을 쓰기 전부터 영수증이 되는 곳,
저희가 그렇죠. 시장을 가더라도 어르신들은 영수증 처리가 거의 힘드신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되는 곳을 찾아서 네, 해야 네. 된다는 게 굉장히 마음 많이 아팠었고요. 근데 수가 나눔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공유회 때도 저희가 누가 잘했나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모든 분들을 만나고 그 활동들을 이제 기입해서 저희가 나중에 그 활동을 할 때 그분을 찾아가야지가 된다고 그 후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정산이나 공유회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어떡하지? 네. 혹은 저희 발표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앞에 발표했던 분들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네,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발표를 잘하시는 대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볼 때 마음을 졸이면서 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표님들이 긴장하고 내가 발표 잘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장 많이 하고 힘들 것 같은데 같이 오신 분들도 그분들 전에 우리 대표님이 하시기 전에는 전혀 그 활동들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활동에 특히 저희가 하는 공동체 활동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3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이 회계정산 분야에서도 갯마을 차차차가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맞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두 분 저 말씀 되게 공감되시지 않으세요? 사람은 사라지고 종이만 남아 있다. 너무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이 다 공감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었어요. 일부에서는 3개년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회계정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고, 두 번째는 파트너로서 때로는 점검자로서 있는 행정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 또 유일하게 3단계 나무 단계를 진행을 하고 계신 누리보듬 대표님께서 시민에게 있어서의 이 행정의 정산, 회계 정산에 있어서의 개선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제도를 바꾼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회 시스템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정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이걸로 대답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래서 공동체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나한테 이런 추억은 참 소중했다. 이런 시민분들은 참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태혁 주무관님. 저는 여기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리보듬 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제가 그 행사 같은 걸 할 때 물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지만 제가 2019년 성과 공유회를 할 때 누리보듬에서 그 막 부부들이 다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막 앞에 그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다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던 추억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영경 센터장님도 여기 와서 2년 만에 뵌 건데 저는 사실 이영경 센터장님이 좀 힘드실 때 정산 같은 거 하시느냐고 힘드실 때 둔포를 제가 많이는 못 갔어요. 사실 많이 와달라고 하셨는데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그래도 그거 아직도 기억해 주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이게 사실 업무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인허가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청 안에서도 다양한 업무들이 많은데 사실 그 사회적 경제과에 있는 이 마을 공동체 팀에서 하는 업무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친구처럼 같이 걷는 느낌? 네. 저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거고 그 보조 사업자분들이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업무인데 그래서 저는 신규 때 그 업무를 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거는 누리보듬이랑 이현경 센터장님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아유 훈훈합니다. 네, 행정의 입장에서도 그 업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람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인허가를 예를 드셨지만 사건을 내가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과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킹이나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대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던 주무관님이시고 그 공동체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대민에서의 행정적인 의미, 온도 이런 걸 정말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새삼 감사드리고요. 학경 주무관님은 다음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나라면 조금 부담될 것 같지? 네, 말씀해 주시죠. 기억에 남는 단체는 일단 누리보듬도 있고 이응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갖고 저는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상황이랄까요? 네. 저는 처음에 와서 또 이제 정산하면서 성과 공유회를 처음 했잖아요. 네. 제가 들어오고 한 2주 만에 성과 공유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다 모여서 할 줄 알았는데 이걸 못 하니까 그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서 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이랑 노래도 하고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성과 공유회 예정이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서 뭐 대면으로 진행할지 비대면으로 진행할지 지금 이것도 고민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은 가장 큰 게 그 행사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이제 고민 중이고 하여튼 그 성과 공유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집 아이 돌잔치, 남의 신혼여행 사진 일 보는 것만큼 참 무미건조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사실 그 일을 계속해서 행정만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춤추고 난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시더라고. 왜냐면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작년에 성과 공유회를 원래 진행을 못할 뻔 했었죠. 맞아요. 진행을 못할 뻔 했다가 시민분들이 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건의사항을 제시를 드렸고 행정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공동체 지원센터랑 이걸 수용을 해서 온오프 블렌디드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현장에 있었어서 더 기억이 나요. 막 이를 악물고 올라가서 하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같이 담겨 있을 때 더 공동체든 민이든 관이든 더 기억에 남고 애정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정심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앱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의 발자국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아까 행정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고 추후에 이제 향후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일정 아니면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그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우선 저희 향후 일정은 저희 누리보듬은 거의 반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요. 그래서 아마 10월, 11월 거의 매주 지금도 저희 10월 달에 주말까지 계속 멤버들이 행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 아마 계속적인 활동이 있을 예정이고요. 페이스북이나 혹은 저희 아파트 카페를 통해서 또 많은 모집들을 하게 되는데 제일 조심스러운 건 정말 코로나라서 저희가 나무 단계고 마누박 단계인데 이제 잘못 모집이 되거나 행사 진행에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까봐 우려되는 상황인지라 소소하게 진행되더라도 그 소소한 결과물들로 많이 나눌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입장에 처해 있던 각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 나갔을 때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산만의 아름다운 그 행정 또 아름다운 시민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드 코로나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동체 사업 진행함에 있으셔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서로 연락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